헬릭 스미스 분석을 함으로써 헬릭 스미스의 그 경영권을 그 인수하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종속기업인 카나리아 바이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42.7%, 영업이익은 94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 반증이 필요하다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헬릭 스미스에 대한 그 내용 그대로 다시 가져왔고요. 카나리아 바이오의 그 주가 내용은 연초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, 근데 그 이 연중에 크게 오르락내리락 그 포기했다가 최근 연말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, 매출은 1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42.7% 증가했고, 재고는 그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매출 원가가 41.9% 적게 증가해서 매출 이익이 그 49.3% 증가했고, 판매 관리비가 43.5% 매출 총이익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93.3%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.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3.5% 거꾸로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증가보다 그 스루풋 환산 재고가 좀 적게 증가했는데, 뭐 이게 바람직하다기보다는 그 스루풋 쪽에서는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는 아닌 재고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스루풋이 37.9% 증가했습니다만 금액상으로 스루풋율은 0.5%, 마진율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운영비용이 32.5%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스루풋이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.04포인트 상승했고, 영업이익은 192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,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가공비율이 매우 낮거나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을 경우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억 4,500만 원 증가했습니다. 여기도 미착 원재료가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액이 독특하게도 미착 원재료가 대부분인 비정상한 상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미착 원재료가 들어오는 대로 원재료가 되겠죠. 그럼 원재료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소화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상상이 되네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스루프 분석을 해서 CSN과 OE로 디커플링해서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43.5% 증가했고, 운영비용은 32.5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 비율이 2.7%로 1.1% 떨어졌는데, 가공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. 이 정도면은 제조업이라기보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어떤 간단 가공 정도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제품화되는 그런 건데, 제품이 사료로 되어 있어요. 회사 제목만 아직 바이오지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, 뭐 이런 얘기예요. 제품은 연구 단계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되었다고 손익 회계에서 추론한 거하고 마찬가지 그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한번 입증을 해봐야 되는데,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25.41%고요. 재료 비율이 무려 97.3%나 해당되니까 가공비는 뭐 엄청 낮은 거죠.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 압박은, 판매 가격 상승 압박은 24.7%인데 판매 가격은 더 올렸어요. 27.2%로. 그러니까 이익이 좀 더 나는 거죠.
무슨 사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그 옥수수하고 그 대두박이 이제 주요 원료인 모양인데요. 25.4% 증가했고, 제품은 양계에 쓰는 사료하고 양돈에 쓰는 사료를 만드는 모양입니다. 27.2%. 제 생각에는 그냥 갖다가 뭐 포장만 재포장해가지고 나가는 선 정도 아닌가. 예를 들어서 뭐 글쎄요, 옥수수 수입했다. 뭐 글쎄요, 그 가공비가 2.7% 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어떤 공정이 있고 그럴 텐데, 조금 뭐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네요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그 차이가 작게 있는데, 이게 이제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.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40억 원이 나갔는데 13.5%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9명이 증가했고, 연간 평균 임금은 5,7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한 1.9% 정도 그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운반비가 16.1%, 판매를 하면서 운송까지 해주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. 재고 회전율이 2.8%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수료분율은 떨어졌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,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나, 1차 추론, 2차 추론에서 검증해 본 거와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죠. 그리고 제품의 경우 다르게 표현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상대적으로 낮게 판매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, 아까 그 백데이터를 보면은 제품 가격은 거꾸로 또 상승을 했죠.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확인 결과 그럼 이런 모순을 해결을 못했어요.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겁니다. 수치상으로는 뭘 얼마나 맞췄다 하더라도 분식회계 개연성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중 추론과 모순되나 이 모순을 논리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. 뭐 그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그 분식회계 안 한 무죄요라고, 제가 만약 변호사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뭐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그러나 외부에서는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증을 위해서 수량으로 한번 재고 회전율을 산책해야겠다, 이런 얘기고요. 자, 원가회계 개념으로서 그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죠. 어떤 납품 단가라고 봐가지고 13만 6,989원에 이제 견적을 냈는데, 매입자 측에서 13만 6천 원에 하자. 그러면은 이제 원래 예상은 한 2,400원 남는 건데 1,500원, 1,600원 정도 남는 거로. 그런데 이렇게 이 경우에 재고가 20% 증가한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20%가 증가한다. 계약은 이렇게 됐는데, 만약에 이 계획만큼 영업이익이 안 되니까 5%만 영업이익을 더 해보자. 이랬을 때 이제 재고가 20%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원가 12만 6천 원, 여기 12만 6천 원 가져와 가지고 2,662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. 만약에 재고를 20% 감소한다면 어떻게 되느냐? 2,662원이 1,250원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. 원가회계는
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순된 산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거를 그 표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고요. 스루폿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, 그리고 이 바벨 전략으로서 재고 회전율 WCAI 재고 회전율 상승을 전략으로서 제시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스루폿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13만 6천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좀 적게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. 1607억 원. 1607원. 그래서 그 회전율이 매우 높거든요. 1년이 52주니까 2배를 해도 104회전이죠. 그럼 150회전이면은 52주라고 그러고 한 달에 3회전 한다고 봐야 되겠죠. 한 달에 아니 일주에 아니 주에 1이니까 한 7일이니까 한 3배니까 3으로 나면 한 이틀 간격으로 재고가 회전이 된다. 그러니까 거의 재고 없이 들어오자마자 뭘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바로바로 나간다. 뭐 이런 얘기가거든요. 이런 경우에 원가 회계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. 52주만 되더라도 그 차이는 크게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4% 증문하자. 아까 원가 회계는 5% 더 좀 판매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건 회전율로 4%만 더 증문시켜보자 그러면은 한 14만 6천 판매 정도의 효과를 내가지고 영업이익은 3,110원으로 올릴 수 있는데, 만약에 그 재고 회전율이 그대로라 그러면은, 아니 재고 회전율을 4%를 낮춘다 그런다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? 없다 이게요. 왜냐 그러면은 결국 말하자면은 생산 감소를 통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4%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계약한 금액 당시에 예상 영업이익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1,500원의 갭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연말 영업이익이 결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주가는 크게 올랐어요. 이게 사료업종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느냐? 그러니까 회사 제목을 바이오로 붙이면은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투자하는 건가?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좀 해보고 싶네요. 모욕은 아닐 것 같고요. 뭐 바이오가 다 좋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사는 거 아닌가? 근데 여기 뭐 실질적으로 뭐 성과도 뭐 한 41.7%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오를만한데, 딴 데 가격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또 너무 올랐다 이런 생각도 나네요. 장부 가격 대비 지금 179%까지 주가가 올랐네요.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62.41%로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SLC NC라는 데가 9.73%, 그리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국도상사라고 되어 있는데 5.83% 가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 국도상사라는 데가 맨 뒤에 있는 모양인데, 국도상사의 또 개인 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. 이 국도상사 그러면은 어떤 제조업 같지는 않죠. 어떤 유통업 같기도 하고, 이게 이 상장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한번 이제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. 이상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스루폿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수치상으로는 맞지만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클리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가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말 결산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 제가 거기를 카나리아하고 바이오를 뭐 또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더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